자, 31기 끝난 지 한참 됐고 이제 32기가 시작됐잖아요. 보통 이쯤 되면 지난 기수 사람들은 화면에서 싹 사라져요. 근데 옥순이가 갑자기 인스타로 또 한 번 댓글창을 통째로 뒤집어 놨어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올렸던 사과문을 지웠다는 거. 또 하나는 신라호텔 파크뷰 예약 화면이랑 뷰 좋은 사진들을 본인 계정에 쭉 올렸다는 거. 그리고 댓글은 막아놨고요. 자, 이 세 개를 따로따로 떼어보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밥 한 끼 먹고 사진 올리고 댓글 달는 거 누구나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한자리에 같이 놓고 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들끓는지가 딱 보여요. 오늘은 이 세 행동이 합쳐져서 어떤 그림을 만들었는지 그걸 한번 차근차근 뜯어볼게요. 제일 먼저 사과문 삭제부터 가요. 요 부분이 왜 그렇게 세냐면요. 사과를 아예 안 한 것보다 했다가 지운 게 훨씬 시끄럽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사과를 안 했으면 사람들은 쟤는 원래 사과 안 하는 애하고 한번 욕하고 넘어가요.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도 없어요. 근데 한번 올렸다가 슬그머니 내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사과가 진심이었냐는 질문이 거꾸로 다시 살아나거든요. 댓글에도 정확히 이 말이 있어요. 사과문 올린 것도 원래부터 진심 아닌 것 같았다고. 자, 보세요. 삭제라는 행동 하나가 이미 지나간 사과까지 끌어와서 다시 의심받게 만든 거예요. 진심으로 미안했던 글이면 그걸 굳이 지울 이유가 없잖아요. 사과는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니까요. 근데 지운다는 건 그 글이 그 순간에 필요해서 올린 거였고 이제 그 필요가 끝났다는 신호처럼 보여요. 사과가 마음이 아니라 도구였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서 지난 라방을 같이 떠올려보면 이 그림이 더 선명해져요. 옥순이 순자한테 보냈다는 그 사과 카톡 구조 기억하세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언니가 상처받았다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네가 상처받았다면이라는 가정을 깔고 들어가는 조건부 사과였어요. 책임은 안 지고 상대 감정 탓으로 공을 슬쩍 넘기는 구조였죠. 그때도 진정성 논란이 크게 났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옥순의 사과를 한번 쭉 세워볼게요. 첫 번째는 조건부로 어정쩡하게 했고 두 번째로 글을 올렸다가 이번에 그걸 또 내려버렸어요. 사과를 할 기회가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비틀어서 하고 한 번은 거둬들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옥순이 입에서 사과라는 단어가 나와도 더 이상 안 믿어요. 사과가 신뢰를 회복하는 도구가 아니라 위기를 넘기는 임시 도구처럼 쓰였다고 느끼니까요. 한번 그렇게 인식이 박히면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을 해도 진심으로 안 들려요. 이게 사과를 지운 게 단순히 글 하나 사라진 게 아니라 옥순이 앞으로 할 모든 해명의 신뢰를 같이 깎아먹은 이유예요. 자, 그 다음이 진짜 불을 제대로 붙인 신라호텔 파크뷰 예약 사진이에요. 79만원 찍힌 예약 확정 화면이랑 뷰 좋은 사진, 야구장 사진까지 본인 계정에 쭉 올렸어요. 댓글에선 바로 관종이다, 자랑질이다 이 소리가 폭포처럼 쏟아졌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흥미롭게 본 댓글이 하나 있어요. 한 분이 이렇게 짚어요. 결혼설이 진짜였으면 저걸 본인이 캡처해서 올리진 않았을 거라고. 요 관찰이 꽤 날카로워요. 사람들이 신라호텔이랑 결혼 루머를 자꾸 엮어서 상견례 아니냐 하잖아요. 근데 정작 예약 화면을 본인이 자랑하듯이 올렸다는 건 그게 무슨 비밀스럽고 조심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고 싶은 한 끼였다는 쪽에 더 가까워요. 생각해보세요. 진짜 상견례처럼 민감한 자리면 화면을 캡처해서 자기 입으로 올리겠어요? 그런 자리는 오히려 꽁꽁 숨기죠. 그러니까 이 사진은 사람들 생각하는 결혼설의 증거라기보다 옥순이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는 쪽을 가리켜요. 결혼 떡밥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과시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럼 왜 하필 지금이냐? 이 질문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댓글들이 여기서 거의 한 목소리를 내거든요. 32기가 시작되니까 본인한테 쏠렸던 관심이 식는 게 느껴져서 저러는 거 아니냐고. 잊혀질까봐 발악하는 느낌이라고요. 자, 이 심리를 한번 제대로 풀어볼게요. 31기 때 옥순이 어떻게 욕을 먹었든 어쨌든 시청자 입장에선 매주 챙겨보는 사람이었어요. 욕을 하려고 챙겨봐도 챙겨보긴 본 거잖아요. 미움도 결국 관심이거든요. 사람은 누가 자길 미워하는 것보다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걸 훨씬 못 견뎌요. 근데 새 기수가 뜨면 그 관심이 통째로 그쪽으로 넘어가요. 어제까지 나를 욕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32기 누구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 자리가 비는 게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또 욕을 먹더라도 화면에서 사라지는 것보단 낫다고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해석이 맞다면 호텔 사진은 자랑이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나 아직 여기 있어라는 신호에 더 가까운 거죠. 사람들이 또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일단 다시 화면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욕먹을 걸 뻔히 알면서도 굳이 올리는 거고요. 무관심보다는 악플이 낫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지
제가 옥순 속을 들여다본 건 아니에요. 근데 행동의 모양만 놓고 보면 관심이 식어가는 타이밍이랑 게시물이 올라온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자기 모순이 터져요. 옥순이 라방에서 본인 입으로 뭐라고 했어요. 결혼설, 임신설, 상견례설 전부 다 아니다. 영호 부모님은 만난 적도 없다. 우리는 헤어졌다. 분명히 이렇게 못을 딱 박았거든요. 그것도 울면서요. 근데 지금 신라호텔 예약 사진 한 장으로 본인이 다 아니라고 못 박았던 그 결혼이랑 임신 루머가 통째로 다시 살아났어요. 캡처해보면 영호 옥순 이름까지 박힌 긴 루머 글이 다시 도는데 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안 다룰게요. 확인된 게 단 하나도 없고 무엇보다 옥순이 라방에서 직접 다 부인한 것들이니까요. 그런 걸 사실인 양 옮기는 건 그것도 또 다른 가해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헤어졌다고 발표한 사람이 헤어졌으면 그냥 조용히 살면 돼요. 그게 제일 깔끔하잖아요. 근데 옥수는 자꾸 화면에 뭔가를 올려서 본인이 아니라고 했던 그 루머에 스스로 기름을 부어요. 헤어졌다는 본인 말이랑 떡밥을 자꾸 던지는 본인 행동이 계속 엇박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에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하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달리는 거고요. 말로는 끝났다는데 행동은 안 끝난 사람처럼 구니까 보는 사람만 어리둥절한 거죠. 그리고 댓글을 막아놨다는 것도 절대 빼놓을 수 없어요. 자, 이 세 개를 한 줄로 다시 세워볼게요. 사과문은 지웠어요. 자랑 사진은 올렸어요. 그리고 비판은 못 달게 닫았어요. 이걸 합쳐놓으면 그림이 아주 선명해져요. 보여주고 싶은 건 보여주고 듣기 싫은 건 막아버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화면만 골라서 남기겠다는 거잖아요. 미안하다는 글은 걷어들이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사진만 남긴 계정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인성이 어떻고 하면서 폭발하는 게 바로 이 선택의 조합 때문이에요. 하나하나 떼면 별거 아닌데 셋을 붙여놓으면 반성은 싹 치우고 과시만 남겼다가 되는 거죠. 사과를 지운 자리에 호텔 사진을 채워 넣은 그 순서가 사람들 눈엔 제일 괘씸하게 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엔 시청자 반응이 지난번이랑 결이 완전히 달라요. 요게 진짜 짚어볼 만해요. 위장이별 논란 때를 떠올려보면 그때는 그래도 옹호하는 쪽이랑 의심하는 쪽이 어느 정도 반반 갈렸거든요. 옥순 성격의 위장이면 저렇게 안 온다. 진짜 헤어진 거다. 이렇게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그 옹호가 거의 사라졌어요. 댓글이 한쪽으로 쫙 쏠렸어요. 솔직히 입에 담기 힘든 인신공격까지 갔고요. 그건 그대로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그게 정당하다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왜 이번엔 옹호가 안 나오느냐? 그 구조를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말한 그 순서예요. 사과는 지워놓고 호화 사진은 올리는 그 앞뒤가 사람들을 자극한 거예요. 동정이 들어설 틈을 본인이 막아버린 거죠. 또 하나는 비교 대상이 너무 선명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비교가 사실 핵심이에요. 같은 31기 순자 경수를 보세요. 걔네는 방송 끝나고 어떻게 했어요? 경수는 본명으로 조용히 글 하나 올리고 순자는 4글자로 답하고 그러고 둘이 현생 살면서 예쁘게 만나고 있잖아요. 화면 밖으로 한 발 나가서 진짜 삶을 사는 쪽을 택한 거예요. 근데 옥수는 반대로 자꾸 화면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해요. 댓글에도 너도 순자처럼 현생을 살아라가 그대로 나와요. 자, 이 대비가 옥순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어요. 만약에 31기 전체가 다 옥순처럼 시끄러웠으면 옥순도 그냥 그중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옆에 조용히 잘 사는 모범 답안이 딱 있으니까 옥순의 시끄러움이 더 튀어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게 단순히 옥순이 미워서가 아니라 저렇게 안 해도 되는 길이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이 길을 택한 것처럼 보여서예요. 같은 출발선에서 한 명은 평온을 골랐고 한 명은 소란을 골랐으니까 그 선택의 차이가 반응의 차이로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저는 한번 균형을 잡고 갈게요. 반대로 볼 여지도 분명히 있어요. 옥순이 이제 방송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에요. 호텔에서 밥 한 끼 먹고 사진 올리는 거 그게 무슨 죄는 아니잖아요. 식사 예약 화면 한 장을 보고 상견례라고 단정해버리는 건 솔직히 보는 사람들의 비약이에요. 댓글 막는 것도 그래요. 그동안 받은 악플 양을 생각하면 그건 자기 방어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오히려 방송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물고 늘어지는 게 과한 거 아니냐는 시선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사람들이 옥순한테 던지는 그 표현들 보면 이미 비판의 선을 한참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옥순이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옥순의 게시물 선택이 오해를 살 짓이었던 거랑 거기에 대한 대중 반응이 도를 한참 넘은 거랑 이 두 개가 동시에 맞는 좀 묘한 상황인 거예요. 어느 한쪽만 보면 그림이 반쪽이 돼요. 그리고 댓글에서 사람들이 관종이다, 나르시시스트다, 정신병자다 이렇게 막 단정을 하는데 저는 거기까진 절대 안 갈게요. 제가 옥순 속을 알 수도 없고
무엇보다 누군가한테 그런 병명을 함부로 붙이는 건 해선 안 되는 일이에요. 화면에 비친 모습 몇 개로 사람 정신 상태를 진단하는 건 그건 옥순이 순자한테 했던 거랑 결이 똑같은 함부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딱 행동의 구조까지예요. 사과를 지우고 자랑을 올리고 비판을 막은 이 세 가지 선택이 합쳐지면 보는 사람한테 어떤 인상을 주느냐. 반성보다 과시가 앞선 사람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거. 그 인상은 옥순이 의도했든 안 했든 본인이 직접 고른 화면들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마음속이 어떤지는 제가 모르지만 골라서 올린 게시물은 명백히 옥순의 선택이니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옥순은 라방에서 분명히 헤어졌다고 했어요. 미안하다는 글도 올렸고요. 거기까진 좋아요. 근데 그 헤어졌다는 말 위에다가 자꾸 결혼 루머를 부추기는 사진을 얹고 그 미안하다는 글은 슬그머니 지워버렸어요. 말은 한 방향으로 가는데 행동은 정반대로 가니까 사람들은 둘 중에 대체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사람은 원래 말보다 행동을 믿어요. 입으로 하는 말은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굳이 시간 들여서 한 행동에는 진짜 마음이 묻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옥순한테 남은 인상은 본인이 했던 그 사과의 말이 아니라 그걸 지우고 호텔 사진을 올린 그 행동이에요. 결국 옥순을 가장 불리하게 만든 게 악플러도 아니고 32기도 아니고 옥순 본인이 고른 그 게시물 순서였던 거죠. 사과를 지운 자리에 자랑을 채우는 그 한 번의 선택이 그동안 쌓을 수도 있었던 동정을 통째로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진들 보고 어떤 생각 드셨는지, 옥순이 정말 잊혀지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걸지 아니면 그냥 일반인의 일상일 뿐인데 우리가 과하게 보는 건지 댓글로 한번 풀어주세요.